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정화 의원, 김승하 의원 두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군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현정화 의원님하고 김승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그 회의를 마치면서 박희수 의원님께서 오후에 그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날 제주도 의회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은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 그 당시 제주도지사, 그 당시 해군기지사업단장 네 분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체결과 이행사항에 관한 업무가 자치사무라 볼 수 없다는 일부의 이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 저 의견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군 복합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실체들은 다 밝혀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이 앞에 고생한 우리 전직 도지사를 포함한 이 과태료를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후임 도지사가 좀 책임을 지고 일을 더 충실히 할 터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생각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세상은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어떤 직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가치관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근래 들어서 더더욱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국록을 받는 공무원의 자리는 최고의 선호를 하는, 국민들이 선호를 하는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도덕적 자긍심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비위가 온정주의에 의해서 묻혀지거나 다시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숨겨진다고 하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발생한 비리를 보면 회계업무, 건축, 민원, 상수도 민원 이러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조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3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인사교체를 전부 한번 시행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금 횡령과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도입과 회계 업무 담당, 현금 출납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철저히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조금을 주는 공무원과 정산을 점검하는 공무원을 따로 두어야 되겠다. 상호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 책임도 묻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 교육을 도, 행정시, 읍면동, 산하기관 할 것 없이 연중으로 순회하면서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은 표창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이 종전에는 도의 감사관실이 있을 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각종 정보가 미리미리 입수돼서 공직비리에 대한 예방이 그나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업무상 독립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사항이 도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찰팀을 축소된 규모의 과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공직 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께서 이 스포츠 대회의 실링의 그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가 많이 오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좀 격감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1999년도에 도의 스포츠 산업 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새로운 산업이 되고 스포츠 마케팅이 되고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 유치하는 것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조직을 제주도가 만들었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2010년에 116개 대회, 2011년에 91개 대회, 금년에 75개 대회가 개최를 됐습니다. 대회 수가 줄어든 이유는 대회 결과 평가를 통해서 시도 순환 개최 대회, 대회 성격, 참가자 유사 대회, 동호인 성격 대회, 파급 효과가 미미한 대회 등으로 보조금에 비해 유치 효과가 적은 대회는 일몰정리하고 유치 효과가 높은 명품 대회는 계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도 예산이 2, 3년 전 집중적으로 격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종전의 예산이 과학적으로 적당하게 편성이 됐던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때보다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스포츠를 격감한다, 안 한다 하는 비유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면 환영 만찬을 해주고 끝나고 갈 때 환송년을 해주고 오는 선수들에게 의복을 해입히고 기념품을 구입해주고 하는 것 따위는 이제 우리 제주도도 이 환경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 쓰는 행정은 하지 말자 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도 국제대회라 그러면 국제대회 이렇게 됐었는데 5개국 이상 100명 이상이 왔을 때 국제대회로 인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자 하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때에 25개국에서 1,400명이 왔거든요. 2011년도에는 1,800만 원이 줄어든 예산 8,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1국에서 1,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 스포츠를 하지 않다고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예산은 어떤가? 우리 도의 스포츠 예산은 2010년도에 232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353억 원을 편성해서 스포츠 산업 적극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말씀하셨고 서귀포의 기농정보지원팀 운영 사례를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농인들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필요성 다 중요하신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귀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115가구가 왔는데 올해는 154가구가 귀농을 해서 제주도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도시보다 제주도가 이렇게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들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부가 맞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는 벼농사가 중심입니다. 벼농사가 중심인데 우리 제주도는 135개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에 따라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주도는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정주형 농업이 가능하고 제주가 청정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휴양을 할 수 있고 전원 생활을 할 수 있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농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제주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농창업자금, 농촌주택 구입자금 이러한 것 등에 작년에 96농가에 59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기농인 대부분의 영세농임을 감안해서 타 도와는 달리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영세농 5대 농정식책을 추가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형 육모장 시설 지원, 소형 농기계 시설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경작진의 안반 제거 사업 이러한 것들을 총 3,400농가에 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매해 100억 원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기농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기농한 사람들하고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농업지역본부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농인들이 제주 지역에 와서 제주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소통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의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이런 농업 기술 교육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다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한 또 평화로 운행 버스에 대한 정류장 문제 등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학생이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동안을 택시만 타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느냐. 매일 시장 보는 주부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더라도 두세 번씩 갈아타야 된다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3차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대적인 이 대중교통 버스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정류장 여러 가지 비가림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버스가 또 쉽게 말하면 시내 들어와서 좀 여러 군데 좀 서줬으면 더 편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제주 쪽으로 들어와서, 노영 쪽으로 들어와서. 신제주 노타리만 지금은 한라병원 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현 의원님 그 질의하신 것을 검토는 지금 이제 버스 체계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는 시키겠는데요. 시외버스가 제주시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서는 거는 시내버스와 마찰, 교통 불편, 여러 가지 또 불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같이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좀 할 수 없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나 농업기술원 이런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인원수가 한 18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셔틀버스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는 문제, 이거는 2008년도에 셔틀버스를 도에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첫째,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그리고 이 도민들로부터도 어떻게 공무원만 그러냐, 또 대중교통 쪽에서는 왜 또 공무원만 그런 편리를 하냐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심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현 의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거 좀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내용이 뭔가 했는데 여기 신제주에 있는 노인복지관, 새로 만들어진 노인복지관과 서귀포의 노인복지, 그건 또 노인복지관이나 뭐 한데 회관이라 그랬다, 거기는 회관이라.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주시 거를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알아봤어요. 제주시에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8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는 서귀포시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만은 제가 보기에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좀 노후됐고 이 시설은 아주 새로 건축한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서귀포 지역의 그 동흥동 쪽에 거기에 좀 협소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음부터 이걸 해서 같은 수준의 그 복지 혜택이나 이런 교육이나 즐거움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정화 의원님께서 보육가동 감소로 읍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보육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 플랜, 부모님이 편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이걸 원칙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비, 차량 운영비, 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을 더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그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교통수당을 별도 지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요즘 사회 문제화 되는 게 이런 어린이 문제, 오전에 김용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조금 소홀했거나 도외시됐거나 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화 의원님께서는 지금 거기 평화로 무슨 도로죠? 저기 서부산업도로 평화로. 네. 지금 평화로로 들어오는 이런 고통 문제나 이 전반적인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원래 노영 오거리에 지으려고 하는 D호텔 사업자가 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김승화 의원님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그건 철저하게 할 겁니다. 하고 그쪽에 대형 마트, 업무시설, 아파트 단지 지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 오거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교통분산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영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연북로에서 노형로를 연결하는 연북로 연장 사업을 2013년 12월까지 완공한다. 첫째. 둘째는 제주국제공항 입구와 지방도 1132호간, 즉 5일장 인근 도로 개설 공사에 268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면 2021년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이면 그래 2018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 노영 노타리의 교통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 셋째, 현재 시공 중인 애월 신촌간 국도대체 우회 도로를, 이것을 미개설 구간 오락골프장에서부터 첨단과학단지, 이것을 내년 3월 중에 개설을 하면 또 이 교통이 완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승화 의원님께서 노영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추진해서 뭐 적자 보는 게 아닌지, 또 노영 2지구 도시개발의 적자 문제와 타 지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 이게 왜 노영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노형동 일원에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에 있는 아라중학교나 신성여자중학교까지 통학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용지를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서 적자가 발생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종전에 학교 용지를 조성할 때 50% 정도만 내면 됐는데 2009년도 5월 28일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무상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발생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 지역과의 어떤 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화 의원님께서 그 연동 그린시티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위반 제안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도시 계획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또 거기에 누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누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무슨 도움을 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게 논란이 일으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처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한 사업자는 주식회사 폴라리스입니다. 이 폴라리스가 4차례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차례.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안 2006년 9월 4일 대형 할인 매장을 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무부서가 사업자에게 용도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2006년 10월 6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2차는 2008년 8월 20일 날 높이 100m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은 이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12월 20일 자진 철회를 해갔습니다. 3차 제안. 2009년 9월 30일 1차 제안과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을 목적으로 또 제안해왔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는 협의를 거친 후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음. 이걸 했어요. 예. 지역 상권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했어요. 제4차 제안. 2010년 5월 26일 날 높이 아까 2차 제안같이 높이 100m의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안했으나 며칠 후에 2010년 6월 8일 제안자가 자진 철회해 갔어요. 보십시오. 이 네 차례는 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가 도지사 된 후에 주식회사 폴라레스가 다시 제주도의 관계 공무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이 얘기를 하다가 간 적이 있다 그럽니다. 간 적이 있다. 그 뭐 때문이냐? 뭐 근데 그거는 그쪽 사정에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토지가 뭐라고 했지? 토지가 어디서 경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사항이 그때 있어서 한번 찾아왔었던 경우는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시해 놓은 사항은 없다. 봅시다. 지금 제가 도지사가 취임이 됐습니다. 도지사 취임이 됐는데 여러분 중에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의원님들 중에. 뭐냐? 제가 도지사가 아닐 때 이 땅 때문에 형사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되고 문제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법 처리까지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철저히 안 하면 검찰 조사 받는다. 나를 탓하지 마라. 법규 제대로 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지사가 돼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래 휴양단지의 버자야 240m 건물 보기 흉하다. 버자의 회장 만나서 좀 층수를 내리는 게 좋겠다. 좀 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D호텔 210m 저 요청했습니다. 좀 내리는 게 좋겠다. 거기도 내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 스카이라인이나 이 고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공무원들한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2차 종합계획의 고도의 문제가 강화된 것을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풀어준 게 있습니까? 금년 5월 3일 현재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푸른솔이 55m 높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 접수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은 후 제가 간부회의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라. 법규를 위반하면 잡혀간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언제쯤 그런 이 얘기를 했었는지 알아보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접수된 제안서가 실무선에서 관련 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검토 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 위반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지난 9월 제안자가 자진 철회해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보고가 되었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뭐 시중에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원이 도시계획위원 2명이 사퇴했다. 아까 뭐 무슨 처벌 운운하던데 이 2명은 주 폴라리스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지 주 푸른솔에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푸른솔이든 폴라리스든 누가 특혜를 받았습니까? 행정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지적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왜? 제주 사회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분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릉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7년도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이 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이 문제에 잡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김승화 의원님께서 제주 올레길 안전종합대책에 대한 관리 주체, 전담관리부서, 올레코스 일부 변경 검토 필요성, 안전대책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여러 나라의 사정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2007년 9월 개설된 이래 올레 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도에는 11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한국관광공사 선정 가장 여행지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래시장 매출 성장, 노인 일자리 창출, 게스트하우스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주 올레 로고를 일본에 수출해서 규수 올레 4개 코스를 개설했고 2010년도는 매년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제주 올레길의 이미지도 나빠졌습니다. 해외에도 제주 올레 같은 길은 수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에파렌치아 트레일, 우리 같은 올레 코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명심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 바로 발생된 후에 경찰, 행정, 제주 올레, 관계기관들 해서 안전대책 회의를 했고요. 예비비 5억 원을 긴급 투자해서 올레길 취약지에 대한 안내판 확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역 주민을 올레 지킴이로 채용하는 순찰, 나홀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 112 상황실과 연계한 긴급 SOS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올레길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찰 이동 순찰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 지역 올레 코스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 올레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 올레와 행정기관 간에 제주 올레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간의 역할 분담도 확실히 해서 이 올레길이 제주도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건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